사실은 F&B 파트 같은 경우는 헤드 셰프의 역할이 제일 크거든요. 네. 저희가 오픈해드렸던 그런 음식점 중에 망한 곳도 있어요. 망했다기보단 손님이 없죠. 그래서 업종이 계속 바뀌었고 헤드 셰프가 매번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오너가 음식을 할 줄 모르시니까 업종이 계속 바뀌어야 되고 또 업종이 바뀜에 따라 셰프가 달라지니까 주방의 레이아웃이나 이런 기구의 이런 역할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인테리어를 해준 사람으로서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돈은 썼는데 그게 역할을 하기도 전에 바뀌어버리고 또 바꿨는데 또 바뀌어버리고 이러니까 돈을 투자한 대표님도 힘드시겠지만 맞아요. 그걸 옆에서 역할을 해주는 협력사도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참 F&B 파트는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서는 네. 물론 다른 브랜드들이나 영역도 다 주인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야 네. 결과값이 좋은 거지만 특히 더 그렇더라고요. 요게 만약에 다른 데에서 먼저 이제 가져가면은 아마 좀 더 공간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또 같아요. 걸리겠죠. 네. 네. 여기는 뭐 권리금 이런 것도 있나요? 권리가 없어가지고. 권리가 없어. 저희가 오늘 시작하는 현장은 권리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를 내는 순간 인테리어로 쓸 수 있는 비용이 낮아져요. 맞아요. 근데 인테리어는 솔직히 돈을 많이 쓰라고도 하고 싶지 않지만 어떠한 공간을 오픈하기 위해서 들어간 최소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클라이언트 분들은 그 최소 비용이라는 거에 기준을 모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공정이 5개면 1,000만 원이다. 공정이 6개면 1,200만 원. 공정당 200은 쓴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라고 해요. 네. 설비가 됐든 뭐 공조가 됐든 에어컨 하나 달아도 소형 평수가 아닌 이상 200~300은 기본으로 깨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어 스탠드를 설치하면 비용이 좀 더 낮아지고 네. 천장형을 설치하면 조금 더 올라가고 네. 실내기 금액과 실외기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에어컨을 어디다 두는지에 따라서도 매다수당 금액이니까 그런 비용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요즘 솔직히 에어컨 신설하는데 100만 원짜리는 없잖아요. 가정집이야 20평 집에 20평 설치해도 되지만 음식을 하고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맞아요. 2배, 3배는. 사람의 열기가 있고 그 워크스테이션에 열기가 맞아요. 있으니까 2~3배를 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도 300 정도는 들어요. 그 예를 들면 뭐 250이 들 수도 있고 200이 들 수도 있지만 근데 저희가 예전에 카페 20평짜리 오픈을 우리가 운영하던 곳도 지하 반지하 카페 기억나죠? 맞죠. 네. 거기도 에어컨 40평이었어요. 그거 저희가 시공회사다 보니까 네. 인테리어 회사다 보니까 저희 맨날 해주는 분이 원가 해줬거든요. 설치비 무상으로 해주고 예. 근데도 에어컨 기계값만 310만 원인가 320만 원 냈던 것 같아요. 오래됐잖아요. 솔직히 그 3~4년 전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냥 예쁘게 한답시고 원형으로 360도 회전형 에어컨을 선택하는 것도 그랬군요. 있었지만 네. 근데 우리가 굳이 예쁜 거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비용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각 공정 생각한 거를 곱하기 200만 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얼추 그게 정말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그거 이상으로 돈을 모아서 오픈하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예전에 카페 오픈하려고 왔던 대표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디자인 사무소는 돈을 벌어가려고 하는 이익 집단이다. 그럼 그들이 아무리 싸게 해줘도 미니멈 비용이 있을 거다. 이거는 프리랜서를 하는 디자이너여도 그럴 거고 회사여도 똑같을 거예요. 당연히 회사가 더 비용을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언제 이 사람이 그 업을 그만둘지 몰라. 물론 회사도 망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사후 관리가 안 돼요.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프리랜서를 컨택을 하는 경우는 아주 스몰 프로젝트. 내가 문제가 생겨도 내가 대처가 가능한 것들은 프리랜서랑 해도 나쁘지 않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고 수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시가 필요하면 회사랑 무조건 계약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회사라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공정 하나 더 추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5개 공정이면 회사 공정이 들어가니까 6개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보면 좀 예산을 짜기가 조금 더 쉬워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찌됐든 돈 얘기를 하는 거는 두산 씨도 예산을 짜야 맞아요. 어떻게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가늠이 되고 그렇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오픈해드린 카페 같은 경우도 대부분 카페는 예산이 2천만 원, 1,500만 원, 좀 많다 싶으면 3~4천만 원, 면적이 커지면 그거 이상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면적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두산시도 3~4천이나 들어요 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그 공간이 설비적으로 해야 될 게 많아.
그리고 밑에 뭐 방수를 해야 돼. 네. 그럼 설비 하나 한답시고 200~300만 원이 그냥 깨져요. 네. 정말로. 그리고 페인트 한 번을 칠해. 면적이 작아도 올 페인트를 칠한다고 치면 여기 리터치 없이 후기로 도장을 해도 120만 원 들어요. 왜냐면 만들어 놓은 거 보양을 다 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 랩핑 다 해야 되고 바닥도 원 바닥을 쓴다고 치면 바닥도 보양제를 다 깔아야 되고 이게 다 손이 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거를 돈 아끼려고 클라이언트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어. 맞아요. 그러면 페인터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흡기 뿌리다가 페인트가 스며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난 책임 못 진다. 내가 보양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네네. 그러면 클라이언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럼 직접 해주세요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첫날에 와가지고 보양 싹 하는데 한 푼 나갈 거고 둘째 날 와가지고 도장 섞어가지고 흡기 뿌릴 때 한 명은 뿌려요. 뿜질 말씀하시는 네, 뿜칠. 거죠? 네. 그러면 한 명은 뿜칠 나가는 걸 섞어가면서 네. 잡아주고 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퀄리티의 차이야. 네. 나는 근데 대충 해도 되는 거면 그냥 후끼통에다가 페인트 꽂아놓고 혼자 칠하세요. 그럼 한 품에 하는 거야. 우리 퍼티 작업도 필요 없어. 노출 천장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 그럼 진짜 한 품이에요. 한 품에 사마 페인트 기본 한가롱이 아마 10리터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게 요즘 시세로 한 6만 원 정도 하거든요. 58,000원, 6만 원 뭐 더 싼 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상업 공간은 무광으로 하느냐, 방광으로 하느냐, 아니면 유광으로 하느냐, 아니면 좀 클린 터치처럼 쉽게 이 물걸레질 할 수 있게끔 광택스를 쓰느냐 막 이런 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무튼 이런 공정들을 하다 보면 어쨌든 최소로 쓴다고 해도 한 공정당 100만 원을 쓰는 거잖아. 근데 전기 기사가 한 품에 요즘 35만 원, 32만 원, 좀 30만 원은 없을 것 같아. 네. 최근에 우리 팀장님이 제일 싸게 해도 35만 원을 받아가니까. 근데 전기 하시는 분이 하루 왔다고 해서 전기가 끝나지 그쵸. 않잖아요. 네. 차단기도 손을 대야 되고 배선도 다 해야 되고 등기구도 앙카로 이런 시멘트에 앙카질 해가지고 등기구 박는 것도 레이저 켜서 줄 라인 맞춰서 하는 거지 그냥 아무데나 구멍 뚫고서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레이저 키는 것도 돈이야 진짜로. 근데 소비자들은 모르잖아요. 아니 등 이거 3~4개 다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요? 막 이런단 말이야. 동네에 있는 전파사에다가 전기 작업자한테 이거 좀 설치해주세요 하면 50만 원이 기본이에요. 그 사람들은 품으로 안 받아. 그냥 내가 설치하니까 50만 원 받아갈게요. 이렇게 돼. 예. 정말 돈을 아낄 거면 조명도 팔고 설치까지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 네. 그 용산에 조명이 너무 많은데. 네. 그런 데는 네. 자기네가 조명을 팔지만 네. 설치 한 개당 얼마 아, 그래요? 해가지고 설치비도 받아요. 네. 근데 그런 배선이 다 돼 있어야 설치를 해주는 거지 네. 배선까지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준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셀프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어쨌든 인건비가 들고 뭐가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랜서를 컨택을 하거나 회사랑 하는 건데 프리랜서랑 하는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사후 관리가 좀 어렵고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는 거고 그럼 회사랑 하자니 회사 비용과 회사 이윤과 디자이너와 뭐 감리 비용과 뭐 이런 각가지가 다 붙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쓰려고 하는 예산보다는 어쨌든 추가가 되는 부분이 네. 있어. 대신에 일이 쉽게 풀리는 장점이 있죠. 그거를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는 겉멋 뿌린다고 커피 머신 좋은 거 새 거 사고 뭐 제빙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기를 새 거를 샀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겪고 나서 보니까 아니 1년 2년 만에 망했는데 내가 그때 왜 새 거를 샀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미래를 생각 물론 당연히 망할 걸 생각하고 오픈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굳이 새 거가 중요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에 냉장고가 3대거든요. 주방 앞에는 테이블 냉장고가 있어. 업소용 테이블 냉장고. 방 안에는 카페 하면서 썼던 키 큰 냉장고가 있어. 네. 그러니까 지금 카페 하면서 썼던 집기들을 못 팔아서 내 집 안에 넣으니까 집이 좁아지는 거야. 아 필요하면 가져가. 이럴 수 있는 정말 1년 썼나? 정말? 너무 깨끗해 냉장고가. 그래서 내가 이거를 팔자니 나는 80, 90 주고 샀는데 25만 원 달래. 그러다가 난 새 거 샀고 우린 정말 겉에 포장지도 안 뜯었는데 나 왜 이걸 20만 원을 팔아야 되지? 20만 원 팔 바에는 나 안 팔래. 그래서 내가 집에 갖고 예를 들면 약간 그런 마음이 있으니 주상 씨도 잘 고민하면 좋겠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게 오픈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근데 나는 내 업이 인테리어였고 카페는 내 업이 아니었어. 부수적인 파트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의지가 약했어.
이렇게는 운영 못하겠다, 문 닫자. 근데 내가 만약에 바리스타여서 나는 무조건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으면 죽자 사자 그것만 했겠죠. 근데 그건 아니어서 빠른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두산시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면 좋은 물건이 나왔다라고 본인이 생각이 되면 계약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좋은 건물은 없어. 좋은 건물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시장성이 있고 임대료가 나쁘지 않고 하면 그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역량이라고 봐요. 어제 F&B 하셨던 그 대표님의 성공 스토리를 들었는데 횟집이 수십 개 있는 데서 자기는 곱창을 팔았대요. 네. 곱창 말이 안 되잖아. 바닷가 앞에 있는 횟집밖에 없는데 거기서 곱창을 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젊은 시절에 리어카에다가 화로를 갖고 가가지고 메인 도로 한복판에서 곱창을 막 구웠대. 그래가지고 길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쿠폰하고 종이컵에다가 곱창을 담아서 먹으면서 가라고. 그래서 그 수많은 횟집에서 그 곱창집이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미천을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하신 거거든요. 그게 20년 전 얘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20년 전이니까 그런 마케팅이 통했지만 20년 후인 지금 그걸 하는 사람이 있냐고. 없잖아. 안 해보고선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해보면 위치가 중요한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자신 있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의지. 인테리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방 하나 놓고 테이블 갖다 놓고 깔끔하게만 해놓으면 내가 무기인데 인테리어가 왜 무기가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테리어는 소비자가 왔을 때 편한 동선을 가지고 있고 그 밥을 먹는 곳이 위생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으면 잘된 인테리어라고 봐요. 네. 요즘 뭐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아우 이곳은 인테리어를 하다 말았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입장 차이예요. 하다 말았는데 밥을 못 먹을 지경이었으면 왔겠어?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해 보이니까 들어가는 거고 그 음식이 맛있어 보이니까 돈 내고 가서 밥 먹는 거지. 인테리어를 얼마를 들였는지 얼마나 좋은지를 누가 보고 가서 밥을 먹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 물론 저도 10만 원짜리 밥을 먹을 때는 인테리어를 보죠. 내가 10만 원을 주고 밥을 먹는데 인테리어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러잖아요. 12,000원 주고 국밥 먹는데 인테리어가 왜 이래? 이러지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 할머니들이 고기 구워서 파는 데나 생선구이 이런 데 가서 테이블이 오래됐고 장판 깔려 있고 좁아서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불평하면서 안 가잖아. 동대문에 수많은 식당들 가봐요. 삐까뻔쩍 인테리어 전혀 없어요. 근데도 기다리면서 밥 먹어야 돼.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왜냐? 나의 목적은 밥을 먹는 게 목적이거든. 그래서 저는 F&B는 특히나 인테리어가 잘 돼 있으면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네. 내가 객단가를 올리는 게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 거라고 한다면 기능의 중요를 따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천만 원이 과해. 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래. 네. 물론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5천만 원을 뭐 집기 구매하고 뭐 하는데 다 쓰겠다라고 하면 땡큐지. 왜 나는 땡큐가 아니겠어.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5천만 원이면 아까 20평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인테리어로 한 3천 쓴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평당으로 치면 150만 원인데 내가 평당 150을 주고 인테리어를 이 5천만 원을 1년 안에 벌 수 있는지 몇 개월 만에 벌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케팅 비용을 지금 빼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산시는 예산을 책정을 못하니까 네. 쓸 수 있는 전액이 5천인 거고 맞아요. 이 5천을 가지고 나는 식당도 오픈을 해야 되고 집기도 사야 되고 맞아요. 여비도 있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 맞아요. 그럼 나는 이걸 다 항목을 적어놓고 퍼센트를 매겨야 된다 생각해. 네. 집기에 관련해서 어떤 집기들이 필요한지 네. 그 대충의 금액 그리고 막 마케팅을 해야 되면 마케팅에 대한 금액 네. 그거를 고민을 하고 이 남은 비용으로 인테리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엑스트라로 인테리어가 추가될 수 있으니까 네. 단돈 얼마라도 여비로 빼놔야 돼. 이 5천이 있는데 5천을 다 썼는데 추가가 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멘붕 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방 시설이나 이런 거는 필요한 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짜놨거든요. 그 냉장고 포함해서. 근데 이 인테리어적으로는 얼마가 될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대략적으로라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100평의 음식점을 당장 내일 모레부터 철거를 하는데 철거를 거의 안 해요. 내부 원래 있던 인테리어를 다 재사용해요. 왜냐하면 이 대표님도 운영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조금 더 올려야 되는 시절이 왔으니 요즘은 경기가 안 좋잖아. 밥 먹는 사람 뭐 돈이 많아야 맨날 나가서 밥 사 먹지. 요즘 밥 매일
사 먹던 애들도 배달시키던 애들도 요즘 밀키트 사가지고 집에서 맞아. 해 먹어요. 네. 밥을 주문하면 배달비 포함해서 최소 비용 12,000원, 14,000원이 돼야 되는데 그걸로 밀키트 사면 3끼는 먹거든. 한 끼 쓸 돈으로 3끼를 먹으니까 월급 실수령 해봐야 250, 300. 실수령 300도 흔치 않아요. 정말. 그죠. 요즘은 쉽지 않죠. 진짜 이 5천만 인구에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영세한 회사를 다니는데 실수령 300이 어디 있겠어. 솔직히 물가가 올랐지 임금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밥을 어떻게 먹어. 교통비 올랐지, 가스비 올랐지, 난방비 뭐 다 올랐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쓸 수 있는 직장인들의 생활비가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50만 원에서. 그게 교통비 포함이야 심지어. 그러면 핸드폰비 내고 보험료 내고 식비 내고 교통비 내면 70만 원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밥을 안 사 먹는다니까. 뭐 성과급이라도 나와야지. 중소기업의 성과급이 어딨어. 나라가 힘든데. 그걸 생각해보면 되게 힘든 시절에 오픈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컨셉을 짜고 가야 되는 게, 물론 돈을 많이 쓰는 지역으로 간다면 그거에 맞게끔 오픈을 하는 네. 것도 맞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네. 그것만 잘 판단을 하시면 네. 되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도 유튜브를 찍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인테리어 회사만 한 10,000개, 한 10만 개? 전국으로만 한 10만 개가 넘을 수도 있어. 프리랜서까지 합하면. 왜냐면 그 많은 소비자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도대체 어느 회사에 가서 뭐를 해야 네. 정말 믿을만하고 합리적 비용을 내고 하느냐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합리적인 거에 기준이 있어. 마냥 싸게 하고 돈을 적게 드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낼 돈을 내되 낸 돈만의 가치를 하느냐가 합리적인 소비라고 보거든요. 네. 옷을 사더라도 나는 우영미에 가서 코트를 150만 원 주고 샀어. 근데 그걸 10년 입어. 합리적 소비예요. 네. 누구는 뭐야 돈이 어딨어 저 우영미에서 150만 원, 200만 원 주고 코트를 사 이럴 수 있잖아. 나는 10만 원 좀 SPA 가가지고 살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SPA를 10년 입으면 오 박수 너무 잘하셨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솔직히 스파 브랜드의 옷을 10년씩이나 입는 경우 흔치 않잖아요. 그러면 그 소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테리어도 똑같아. 10만 원 주고 할 수 있는 인테리어가 있고 100만 원을 주고 할 수 있는 인테리어가 있는데 10만 원을 주고 한다는 인테리어는 분명히 이거야. 사사건 금액을 확인할 거야. 아 이거 콘센트 2,000원인데 왜 여기는 5,000원을 받아요? 아 이거는 뭐 얼마인데 여기는 왜 이걸 받아요? 그렇게 하면 공사를 못 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콘센트가 2,000원짜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게 네. 다른 회사에서 2,500원 주고 사는 이유가 있어. 이게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듯이 네. 어느 회사는 이 금액을 받고 어느 회사는 이 금액을 받는데 하나가 비싸면 하나는 싸거든요 분명히. 그 도소매 업자들도. 근데 보통 대부분 인테리어 회사들은 발주처가 똑같아. 항상 발주하는 곳에 발주를 해. 그 이유는 이상이 있어. 그럼 퀵으로 바로 받아. 네. 그럼 퀵비 받냐? 아니 지들이 이상한 거 보냈는데 받겠어? 자기네 주거래 업체한테 안 받아. 근데 최저가 찾으면 서비스 센터 이거 이상 있어요. 네. 오래 걸리고 발송 받는데 퀵비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또 퀵비 내야 되고 뭐 이런 2차적인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다 그런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쓸데없는 얘기 왜 했지?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즐거운 또 이런 스토리를 얘기를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몇 시지? 시간은 참 잘 가는구나. 왜 이놈의 시간은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네. 계약하게 되면 연락드릴게요. 꼭 그거 아니어도 한 번씩 그럼요. 연락해요. 아, 네. 진짜. 가끔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두산에 연락이 없지? 근데 내가라도 해야 되는데 나도 너무 정신이 없이 살았어. 잖아요. 네. 아니 뭐 작년 너무 바빴고 올해는 발부동 치느라고 바빠지고 있는데 바빠야 좋은 거예요. 아빠야 진짜. 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스토리가 잘 먹었습니다. 네,